안녕하십니까. 네, 소프트공학과 이준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해서 기획부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우리 생명주기라고 해서 SDL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디벨로프,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죠. 네, 생명주기는 우리 생명우주기나라는 뜻은 뭐예요? 대부분 다들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잖아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처음에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때까지, 즉 소위 말해서 하는데, 요거를 개발하기 전에는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게 바로 기획부터 운영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실제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냐라고 하면 개발부터 하고, 기획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방법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요즘에는 또 세상이 AI 세상이라 보니, 자, AI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새로운 우리가 AI 지능형이라고 얘기하는 저 AI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조금 다르게 서비스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런 주제로 이번에 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AI, 그래서 우리가 왜 SDLC를 재구성을 해야 되냐라는 것과, 그러면 지능형 SDLC가 뭐냐, 이거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획부터, 우리가 요구사항 전략,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검증, 배포, 운영, 유지보수까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 강점, 즉 우리 지능형,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고 만드는 우리 생명주기, 그죠? 우리 개발 생명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활용이고요. 자, 그러면 기획을 한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만들까 고민도 많이 할 거고,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쓰면은 뭐하러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요거는 갖고 무엇을 만들까 고민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소위 말해서 나 혼자 쓸 거냐? 아니면 사람들 많이 해서 인터넷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에서 하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니 소위 말해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기획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개발을 하실 때 이것들을 바로 기획을 초급으로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많은 경험 소프트웨어에다가 개발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다 기획 쪽에서 많이들 위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 데이터가 처음에 없으니까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집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에 대한 갖고 오는 장소가 내부에 있을 거다 아니면 외부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파일들과 여러 가지 폴더와 이러한 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회사 같은 데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거는 인터넷이죠. 그럼 인터넷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갖고 올 수도 있고, SNS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문장들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던 웹 크롤링에서 갖고 오던 어찌됐건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수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저장하는 공간에다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똑같이 파일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요즘엔 또 많이들 쓰시는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온 수집해온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했고 그러면 실제 데이터 다음에는 처리인데 그냥 데이터만 저장을 했고 그냥 끝내놓으면은 솔직히 실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여러 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쓸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안 돼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SNS에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갖고 와서 내가 뭐 챗봇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막 욕을 한다든지 잃어버리면 그거 다 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정제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처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뭔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그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치화시켜서 만들어놔야 하는 거를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수치화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동작하고 이게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누구야? 컴퓨터.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컴퓨터를 시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전처리를 하시고, 근데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내가 이것들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많이들 분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혹시 통계 쪽을 조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통계는 우리가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모여 있느냐 이런 거 많이 살펴보는 거고요. 아니면 얼마나 다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수치로 계산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계 쪽에서 제일 많이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분석하는 데 많이 쓴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 데이터들이 이만큼 모여 있으면 얼마나 가까운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면 많이들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거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에 CCTV가 몇 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범죄 생활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범죄에 따라서 CCTV가 많은 곳은 범죄가 적은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 네, 그래서 시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각화는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예쁘게 보이고 다음에 좀 더 보기 편안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좀 더 분석할 수 있게 좀 좋은 쪽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전철역에 역마다 승하차 승객들의 수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엑셀에 다 모여져 있었을 텐데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내가 막대 그래프에다가 그거를 쫙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막대 그래프로 봤었을 때는 더 이렇게 우리가 높이, 낮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금방 비교가 되죠. 자, 근데 요 똑같은 데이터를 만약에, 소위 말해서 지도 위에, 즉, 서울시 지도에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역을 찍고, 그 다음에 전철역에 대해서 실제 아까 하차 승객들을 거기에다가 딱 표시를 하면 실제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그렸던 이거랑 지도 위에 그렸던 거랑 뭐가 달라질까요?
좀 더 알기 쉽게 또 어떤 팩터가 있을까? 저 지도로 하면은 무슨 팩터를 더 알 수 있을까요? 크기. 약간 조금 큰 거라는 얘기는 거리. 그죠? 소위 말해서 지도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동서남북으로 그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는 전철역을 보면 지도 위에 올려주면 이 전철역은 어디 북쪽에 있구나, 남쪽에 있구나, 서쪽에 있구나, 동쪽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거냐면 거리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정거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긴지 아니면 짧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 위에서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보셨던 막대 그래프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각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물컵, 종이컵이 있으면 우리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생겼죠?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 이게 관점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시각화는 어디다가 시각화를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와갖고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디 부분을 하냐면 기획 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쭉 얘기를 다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기획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먼저 계획 세우시고 이거를 먼저 기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나면 수집은 진짜 가서 어떻게 해갖고 실제 만들고 그죠? 저장은 어떻게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갖고 실제 하고 실제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아까 보셨던 생명주기에 따라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항상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기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나왔죠. 예, 요런 것들. 특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데이터 저장 같은 거는 오라클 같은 걸로 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또 설정이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또 이것들을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해서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이 개발을 하기 전에는 뭔가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보는 거예요. 실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들어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고객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구사항이 다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설계하셔야 되죠. 아까 우리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가 다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 설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건물을 하나 지려고 그래. 그냥 가서 시멘트 갖다 부어갖고 만드시면 돼요? 안 되죠. 예, 설계도. 예, 그죠?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갖고 다 만든 후에 가서 이제 땅을 파는 거죠. 파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설계했던 거대로 만드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도 똑같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들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설계 안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설계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화면 설계. 고객들이 보는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아트가 필요하고 예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뭔가 딱 봤는데 홈페이지가 다 썰렁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가 좀 뽐나게 이렇게 예쁘고 이런 게 있으면 고객들이 다 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화면 설계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이 할 거고요. 또 데이터. 자, 여러분들이 실제 만약에 우리가 회원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회원 등록을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뭔가 이렇게 딱 저 화면에 뜨면 거기에 뭘 입력해? 이름,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입력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져서 우리가 개발할 건지 설계부터 이런 거 설계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고객 쪽은 이제 화면 쪽이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저장을 한대. 그러면 저장을 해서 내가 오라클을 쓸 거예요. 그 오라클을 쓸 때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막 가서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요? 안 되잖아. 오라클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건지 이렇게 막 모델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 단어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설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구현을 해요. 실제 만드는 거지. 그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만들고 나서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죠. 잘 만들어졌냐 안 되냐 테스트도 하고, 그죠? 검증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다 테스트도 다 어느 정도 잘 됐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배포하겠죠. 예. 배포하고 그 배포한 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했으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운영이잖아, 운영.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안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럼, 문제 생기는 것들이 많겠죠. 그럼 그거를 여러 가지를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지보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별로 여러분이 쭉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LMN 많이 하시죠? 네, LMN을 내가 만들려고 해. 네. 자, 그러면 LMN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LM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소위 말해서 챗GPT 많이 쓰시죠? 예, 근데 거꾸로 내가 챗GPT 같은 그러한 것들을 생성형 AI를 내가 만들고 싶어. 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여기 첫 번째가 데이터의 수집하고 준비. 왜? 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델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평가 및 검증, 그 다음에 배포 및 유지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을 내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얘죠. 네, 요런 것들이고 아까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였고. 네. 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모델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챗GPT는 어떤 모델을 쓰냐, 우리는 그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챗GPT 옛날에 3.5 같은 것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물어보고 이러면 별 대답이 없었는데 요즘은 4점대에 가면은 그래도 잘 얘기해 주잖아요. 분석해줘, 만들어줘, 그럼 잘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학습을 시켰던 모델들이 점점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응. 맞아요. 네, 그래서 버전이 높아질 수만큼 이만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것도 어떻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쓰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처음부터 저거거든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죠? 그렇게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서 우리 모델 훈련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최적의 모델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배포와 유지 보수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일반적인 거였고 지금은 뭐였었어요?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첫 번째는 데이터 처리할 때는 저런 모델을 많이 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LMM으로 여러 가지 생성형 AI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아까 그 모델을 많이 우리 그 단계를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전체적인 우리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걸로 모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그 예인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아까 이제 보셨으면 이러한 SDLC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 라이프 사이클, 소위 말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쭉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까 보셨던 AI가 나오다 보니 좀 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같은 모델을, 물론 완벽하게 다 틀려지는 게 아니고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좀 더 특화된 것들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실제 우리가 AI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를 AI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던 모델들, LMN이라고 하는 모델들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가 안 돼. 예, 기존에 있는 걸 갖고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재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챗GPT 3.5가 4.5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학습을 또 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직접 학습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학습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존에 있는 SDLC로 이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못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더 우리 AI, 즉 지능형 AI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개발 소프트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A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전통적인 워터풀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포포스 모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소프트 공학 쪽에서 그죠?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이야. 옛날에 어떻게 뭔가 기획하고 요구사항하고 그거 만들어서 설계한 걸 가지고 또 뭐 그 구현하고 테스트한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배포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중간에 저렇게 우리 모델이라든가 윤리적인 거, 지속적인 재학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 AI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갖고 그냥 사용하면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못하는 건 아닌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뭐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그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는 항상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약자로 사용을 해갖고 맨날 기획, 개발, 테스트, 배포,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가진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구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1번부터 플랜하고, 그죠? 우리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플리먼트 만들고 구현하고 그것들에 테스트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메인터넌스 즉 유지보수 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를 가지고 지금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어플을 하나 지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걸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요걸로 다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이제 새로 생겼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SDLC의 구조를 어떻게 AI 시스템으로 특성에 맞게 구조를 변경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냥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통 AI 요소들이 추가를 하는 단순한 추가만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데이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AI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컴퓨터. 돌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얘는 우리 AI는 쓸모가 없는 거죠.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 그럼 학습을 못 시킨다는 거죠. 내가 이제 고양이 이미지와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 뭐게? 라고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와
강아지 데이터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학습시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할 수 있지만 컴퓨터 보고는 이게 고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AI 그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일단은 데이터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르게 되는 거니까 저런 우리가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얘기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능형 SDL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뭐 ML, 오퍼레이션, 전략, 데이터 전략, 그리고 AI 윤리 기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ML 오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거는 머신 러닝 그죠?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아까 보셨던 데이터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는 윤리. AI는 항상 윤리가 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왜? 좀 요즘에 많은 문제가 많죠. 네. 예를 들면은 안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은 안 그런데 예를 들면 챗GPT한테 그죠? 네. 건물을 폭발할 수 있는 거 폭탄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나오면 잘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았겠죠.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사람을 살인하는 방법 알려줘.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초창기 때는 알려줬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윤리 때문에 다 이런 걸 거기서 체크하고 그것들을 검사하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SDS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장점으로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한 거버넌스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거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혹시 거버넌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쉽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치학 쪽에서 나왔는데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통치를 하는 거지. 예, 아래로 통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사장님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나 혼자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예, 위에서부터 생각에 바뀌셔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에 대한 아까 그 개발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AI의 개발 방법론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키려면은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 얘기를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버넌스는 위에 밑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죠? 위에서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AI의 시스템의 성능이라든지 신뢰성, 그 다음에 윤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흐름들을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찌됐건 기획하고 요구사항 있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하고 배포하는 거는 달라지진 않았어요. 기본 틀은 달라지진 않았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AI 모델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기획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구사항이 옛날에는 우리가 나 이거 만들어줘, 이 기능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서만 나왔는데 지금 여기 AI 쪽에서는 뭐냐면 아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요구사항과 데이터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설계할 때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고 구현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구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언어들만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은 어떻게 생성형 AI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검증, 테스트, 그 다음 배포 운영. 이런 배포 운영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즘의 추세는 자동화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포하기 전에 뭔가 개발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거를 컴파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검증해서 OK가 떨어지면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옛날에는 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쵸 한꺼번에 쫙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물을 딱 트는 순간 어떻게 물들이 쫙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이. 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배포 우리가 개발부터 시작해서 배포까지 그 단계들을 파이프라인 착착착착착착 하는 자동화 시켜갖고 착착착착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AI 기반의 SDLC 흐름도를 보시면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자,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현하고 나서 검증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개선하는 이러한 8가지의 단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때에서 AI, 지능형 우리 AI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그 단계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SDLC랑 그 다음에 우리 생성형 AI 지능형 SDLC랑 어떤 것이 많이 달라졌느냐라고 이제 한 건데요. 제일 큰 거는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AI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전략, 그 다음에 모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증 쪽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렇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확도, 평향성, 공격 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지능형 AI가 하는 거예요. AI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도가 있죠, 정확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챗GPT 돈 내고 열심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평양성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학습시키면 얘가 그거를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어느 큰 회사에서 우리 챗봇을 만드는데 어린이집의 집에 있는 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 갖고 좀 더 대화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처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학습을 시켰어요. 다 시키고 나서 챗봇한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오늘은 뭐 했다고 아주 얘기를 다 해줘줬어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시스템에다가 학습한 데이터를 아까는 그냥 어린이집 애들을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욕을 하는 거를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그걸 학습시켰어요. 그래갖고 챗봇한테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무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편향성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공격 내성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거는 버그, 수정, 성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포커스가 있었지만 우리 이제 지능형 쪽에서는 재학습, 그 다음에 피드백 개선, 그 다음에 드리프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리프트라는 거는 약간 성향이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성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체봇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체봇을 하는데, 만약에 10대들 것만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10대들의 용어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AI 지능형 SDLC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의 품질, 모델, 성능 이런 것들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 과제 명확하게 하고 AI 도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가치 창조를 해서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과 KPI 같은 것들도 잘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도, 이 KPI 지표는 왜 만들까요? 네,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든다든지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지 아닌지는 뭘로 검증을 해야 돼요? 뭔가 기준,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기준을 먼저 KPI 같은 저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이거를 평가해서 이 기준대로 잘 하고 있구나, 잘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왜 시험을 보겠어요? 네, 나중에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려면 기준을 만들어서 시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냥 이 사람 잘못했다라는 거 아니고, 그죠? 네, 개선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거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시험을 봄으로써 나는 조금 더 많은 것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그죠? 시험 만약에 안 본다고 그러면 공부하시겠어요? 안 하잖아. 그죠? 그나마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물론 시험 끝나고 다 잊어먹지만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윤리, 법적 이런 것들도 실제로 AI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윤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법규 이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AI 그 서비스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능사항과 함께 정확도,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자원, 사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목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전략 수립입니다. 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라벨리 전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냐, 얼마나 양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의 품질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냐, 외부 데이터냐, 그 다음에 합성 데이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 조합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품질 기준도 설계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현재성 이런 것들을 가진 실제 데이터의 품질 기준들을 많이 수립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으로 실제 지표와 프로세스를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수명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수집, 저장, 처리, 폐기까지 실제적으로 생명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생명주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거버넌스, 즉 저희 말해서 우에서부터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에서 막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 주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데이터는 또 이런 지적 재산권들이 있겠죠. 내게 아닌 거면, 그죠? 여러분이 그 지적 재산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그 얼굴을 판단해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슬프다, 기쁘다, 이거를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거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들을, 얼굴 사진들을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그 지적재산권, 소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까지는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위에 우리 설계 부분이잖아. 아까 이제 기획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라이프 사이클, 아까 우리 생명주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어떻게 했어? 처음에 기획,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요구사항. 일반적이고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었어요? 설계한 걸 다음에 구현한 걸 가지고 검증한 걸 가지고 운영, 그죠? 운영한 걸 가지고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건데,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요구사항과 그 소위 말해서 데이터 전략을 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디자인,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나의 모든 AI에 대한 것들을 위치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설계를 할 때,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만들어서 우리 여기 그냥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객이 버튼 하나 딱 눌렀는데 혹시 1분 걸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들한테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딱 3초야, 3초. 1초, 2초, 3초 안에 뭔가 딱 안 나오면은 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격에서 봤을 때 성격이 우리 빨리빨리 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들을 지원해줘야 돼. 뭐 최소한 3초 안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라도 메시지라도 보내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말씀해주면 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AI 쪽, 소위 말해서 지능형 AI 쪽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문제와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딥러닝은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건데, 그죠? 그쵸? 제가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이 모델들이 핵심적인 건 뭘까요? 핵심 내용을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러닝, 모델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어떤 거를 학습시킬 거냐?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시켜서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갖고 컴퓨터한테 얘를 학습시켜서 얘가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 쪽에서 가면 일반 회사에서는 이 예측을 주로 뭐에 많이 쓰냐면 고객들에게 예측을 해주는 것. 즉 소위 말해서 추천해주는 걸 엄청나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천을 뭔가 항상 사람은 이 결정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여기 올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시다가 여기 오신 거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어디로 갈까 고민,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부터 고민이잖아. 그쵸? 근데 누군가가 와갖고, 야, 너는 어저께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이번엔 돈가스 먹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최소한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 AI들이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주는 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부분 추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요.
예,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걸 추천해 줄게. 예, 그러면 그래? 그럼 해볼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공공 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예,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이 범죄, CCTV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갖고 학습시켜 나갖고 이상한 것들이 CCTV에 띄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경찰한테 알려주는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예방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방학습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컴퓨터 보고 자 얘는 사과다, 얘는 바나나다, 얘는 포도다 이렇게 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어느 정도 많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사과를 딱 주고 자 요거 뭐게 그러면 얘가 사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도학습이라는 거예요. 지도, 그죠? 예. 그 다음에 비지도는 지도라는 거는 이게 아까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비지도니까 뭐예요? 안 알려주는 거야. 왜? 나도 몰라.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데이터라는지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한번 해봐. 그 대신 어떻게 알아서냐면 군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지. 만약에 데이터가 이만큼 막 분포되어 있으면 요 집단과 요 집단과 이렇게 집단을 판단을 해서 그거를 네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학습을 시키고 네가 한번 거기서 새로운 패턴들을 찾아내봐 이런 거죠. 예. 아까 이제 보시면 지도학습에서 아까 제가 사과 보여주고 바나나 보여주고 이렇게 뭐냐고 물어봤던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사과 막 있고 바나나 있고 그다음 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군집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나나 군집들을 보면은 바나나의 특징이 뭐예요? 노란색, 길쭉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사과 빨갛다, 동그랗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가갖고 물어보는 거야. 자, 바나나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뭐게 그런 거야. 그리고 얘가 또 봤더니 요게 노란색이네. 예, 그 다음에 길쭉하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됐던 게 길쭉하고 노란색이면 바나나구나. 그래서 바나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비지도 학습입니다. 예,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델이 두 개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측을 하는 모델과 두 번째 있는 모델은 뭐냐면 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측을 해놨어. 소위 말해서 내가 사과다라고 예측을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게 그랬더니 사과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모델이 그걸 보고 사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봤더니 진짜 사과네. 그러면 오케이, 너 잘했어. 점수 5점 줄게. 근데 만약에 사과를 갖다 놓고 너 뭐야 그랬더니 바나나야 그랬는데 틀렸어. 예, 너 틀렸구나. 예, 너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해갖고 옆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 강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모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형식과 출력 데이터의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실제 만들 때 여러분 펑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여기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펑션이라고 하면은 뭐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세요?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네, 대부분 다들 어떻게 있냐면 우리 제일 큰 거는 입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아웃풋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는 뭐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계산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입력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산기니까. 그죠? 예를 들면 숫자가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인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총 3개가 입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면 2 더하기 기호 3 해갖고 요거를 입력으로 들어가면 프로세서에서는 얘가 이게 지금 더하기구나. 그러니까 2와 3이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값이
2하고 3 하면 먼저 5죠. 네, 5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들 입력은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는 어떤 거를 할 거냐, 소위 말해서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지금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까 보셨던 만약에 내가 회원 등록을 하는 내가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자, 회원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요? 뭐 내가 아까 말한 거 주소, 이름,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는 입력 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를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아오고 프로세스 쪽 중간에서는 그걸 갖고 어떻게 DB에 저장하든지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아웃풋은 뭐예요? 등록 잘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로그램을 하신다라는 게 입력, 프로세스, 아웃풋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 형식과 출력기에 대한 결과물적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쭉쭉쭉. 네, 자, 설계 쪽에서는 윤리적인 고려사항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특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AI는 윤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편향, 공정성, 설명, 여러 가지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델과 우리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잘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모듈화에 대한 것들의 아키텍처. 네, 제가 이제 설계를 한 단계를 하고 쉽게요. 그러려고 제가 저기서 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설계 단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모델에 대한 확장성과 유지보수, 재사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및 요구사항들에 대한 변화, 유용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단계예요? 설계. 네, 아직 구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설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기획하고 설계 부분들을 거의 반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성격이 급해서 뭐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벌써 키보드에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려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위 말해서 이 기획과 설계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들 다 설계랑 기획과 설계, 요구사항 분석, 설계까지가 거의 반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거의 반을 해요. 반. 네, 우리는 그거 대부분 다들 그거 한 달밖에 안 하고 거의 넘어가고 대부분 다 코딩부터 하려고 하시니까 실적으로 좀 많은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까지 하셨던 거였고요. 설계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은 솔직히 설계대로만 잘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구현도 할 때 조금 우리 AI 쪽에서는 좀 특화된 게 있어서 보면 우리 AI 하면 머신러닝, 딥러닝이잖아요. 그랬을 때의 코드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빌드를 하고 그것들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잘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까지 가는 건데요. 이게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딱딱딱 끊겨서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과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소위 말해서 자동으로 쫙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의 용어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AI 쪽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여러 가지 코드 개발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으로 쭉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랬었을 때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것들은 아까 우리 우리 AI 쪽에 있으니까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 학습까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 한 방에 쫙 되니까요. 예,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면 날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우리 몰라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뭐 아이콘이 하나 딱 생겼다가 뭐가 또 없어졌다가 근데 내가 이거를 껐다 킨 적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막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20번씩은 업데이트 한대요. 예. 그만큼.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연결을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시스템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옛날에는 서버 하나만 딱 놓고 끝났었습니다. 요즘에는 서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 넣었더니 가상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서버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어떻게 다 연결해야 되고 데이터들이 주고받고 하려면 어떤 소위 말해서 둘이 얘기하는 뭐 그 표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API 서비스화라는 얘기가 이게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예요.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원 번호를 던져주면 저쪽에서는 회원에 관련된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겠다라고 딱 우리가 명세화 시켜서 그것들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용이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이 지금 AI 쪽에 있는 개발을 할 때도 구현을 할 때도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보안과 품질 테스트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보안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안, 즉 소위 말해서 개발 단계 이런 때부터 어떻게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안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설계 단계부터 보안은 이렇게 보안하자.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이거를 복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부터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구현 단계는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어려워하는 거. 저도 IT를 하지만 IT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문서화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예, 그냥 뭐 말로 얘기하면 다 되는데 뭘 문서화 시켜.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좀 잘 하시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문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머릿속엔 있어. 컴퓨터 끄는 법.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컴퓨터 끄는 법 이러면 가갖고 그냥 툭 끄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또 키는 법. 그러면 또 키는 법 이렇게 키잖아요. 그거를 문서화 시켜라 그러면 진짜 싫어하죠. 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 어찌됐건 문서화 시켜놔야 돼. 설계를 했으면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문서화를 많이 잘 해놓으셔야 돼. 왜? 나중에 구현을 할 때 그 문서를 보고 어떻게 그거 계획대로 잘 했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문서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우리가 모델이라고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저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데이터에 대한 로직 실험 결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저런 것들이 기록을 해놓고 추적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 모델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모델이 우리가 지금 그 관련된 모델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와갖고 이것들을 구현을 하면서 그것들을 학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개에서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최적의 모델을 하나 찾아내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다 기록해 놔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검증. 네,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뭘 만들었어. 자, 만들어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검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해갖고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들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능 검증 많이 하죠. 부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회원이 만약에 10만 명의 값이 동시에 왔을 때 괜찮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하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부었을 때 이 서버가 죽지 않냐? 이런 것들도 테스트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해서 AI SDLC는 소위 말해서 저런 모델 정확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모델이 정확도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지표가 뭐냐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지표를 갖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99.5%까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응답 시간이야.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3초 안에 안 나오면은 다 난리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응답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향도 아까 보셨던 거 어떻게 제가 데이터에 대한 편향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런 걸로 체포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노인들에 관련된 거, 노인들에 대한 것만 학습을 막 시켜놨다가 10대 애들이 와갖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 노인들만 아는 용어가 나오면 저게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야, 편향도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건 0.5%.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편향이 없이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검증들을 우리가 좀 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긴 하지만 핵심적인 게 이게 더 있고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성능평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어차피 이것도 프로그램들이고 하나 보니. 예. 근데 이 중에서 모델 정확도와 응답 시간과 편향도는 어찌됐건 우리 AI 쪽 SDLC는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테스트 쪽에서 우리가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갖고 소위 말해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런 건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잠깐만요. 네. 그죠? 검증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제 유저 테스트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전체 통합 테스트도 있고요. 원래 뭔가 뭘 만들면 사용자가 어떤지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폰에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봤더니 누르는 게 너무 불편해. 안 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 예. 그리고 맨날 또 이상하게 괜찮았는데 뭐 잘못 누르면은 에라나. 예, 근데 개발자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용자는 막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에러가 막 나니까 그런 것들도 테스트 해보셔야 되겠죠. 예, 여러 불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특히 우리 이거 머신러닝, 딥러닝은 그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써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챗GPT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PPT만 요약해줘 그랬는데 요약을 잘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성능을 모델을 좀 더 좋은 걸로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것들도 점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왜? 아까 우리 보셨던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SDS는 소위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것들 사용하면 끝이지만 우리 AI 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중심적이고 그러다 윤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갖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갖고 왔을 때 학습시켜 갖고 그 서비스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예, 또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AI 윤리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죠? 폭탄 만드는 거 알려줘 이랬대 폭탄을 진짜 만들어 주는 걸 알려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공공기관 사이트 공격해줘 그러면 공격해주고 악성 코드 만들어줘 그러면 악성 코드 막 만들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검증을 해갖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특화된 특정이다. AI 쪽 SDS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델과 기술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AI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자 그 다음에는 배포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검증까지 어느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하셔야 돼요. 자, 배포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것들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모델을 모아갖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러한 모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모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모델 배포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델 버전도 관리하고 노드 밸런스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포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 어느 정도 검증가 돼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보고 써봐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쫙 이제 배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버전 관리 필요하겠죠.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노드 밸런싱, 소위 말해서 배포를 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막 그죠? 예, 그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데이터가 이렇게 막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분할시켜 나갔고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 밸런싱. 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은 쭉 늘렸다가 필요 없으면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서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서버들을 쫙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 모니터링과 로깅, 그 다음에 매트리스 수집, 체계적인 것들을 함께 같이 구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어떤 입출력 데이터와 성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분석에, 다음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를 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해다가 코드 변경에 감지되거나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모델 학습 평가, 모델 배포 자동화 등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포함해 놓은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배포 단계에서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어떤 거를 구축하냐라고 하면 이런 테스트예요. 테스트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사용자 그룹, 작은 사용자 갖고 테스트해 보는 거죠. 여기 재밌는 거는 카리나 배포라는 게 있는데요. 카리나라는 새 이름이에요. 네, 카나리아. 이 카라니아, 그죠? 새 이름인데요. 카라니아를 어디서 많이 썼냐면 옛날에 광부들 있잖아요. 광부들이 소위 말해서 그 광 속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공기가 있는지 없으면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카라니아 새를 갖고 보내요. 그래서 살아오면은 거기는 우리가 가도 되겠구나. 아니면 죽어버렸다 그러면 거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서 카라니아 기법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고요. 그래서 배포 단계에서는 모델에 대한 롤백 전략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롤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배포를 했는데 잘못됐어. 다시 롤백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략도 당연히 포함하셔야 되겠고요.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이전에 있는 버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안정성 있고 사용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운영 단계예요. 자, 여러분 설계를 했고 구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이죠. 이거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돼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성능 모니터링 하는 거와
두 번째 드리프트 탐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AI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뭐가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간다든지 모델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AI 거버넌스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력 관리 하셔야 되는, 운영 이력 관리 하셔야 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성능 모니터 같은 것들은 아까 보셨던 정확도, 응답 시간, 처리량에 대한 성능 지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미리 만약에 문제가 있고 저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고 서비스를 운영 쪽으로 가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어떤 거냐 하면 두 가지가 제일 있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게 처음에 안 돼요예요. 전화 운영하면서 제일 뭐 안 돼요, 안 돼요, 뭐 시스템이 죽었나 안 돼요 이거고,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느려요예요. 느려요. 네. 항상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죠? 우리 안 돼요 그러면 뭐 대부분 우리 쪽에서 뭐 어떻게 대응하세요? 껐다 키세요 그러죠? 근데 껐다 키면 실제적으로 잘 돼.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단계에서는 좀 고민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리프트 탐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분포나 출력 데이터 패턴들,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재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재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거버넌스. 즉, 소위 말해서 위에서부터 책임성 있게. 여기는 그래서 투명성, 책임성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AI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이력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거기서 우리에 맞게 우리 모델에 대한 변경 이력, 그 다음에 재학습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주요 결정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운영 단계는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된 정기적인 모델을 재학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환경 변화가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반영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운영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개선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운영을 하다가 전화를 제일 많이 오는 게, 그죠? 안 돼요고, 두 번째가 느려요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느려요 하는데, 특히 뭐 안 돼요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느려요라고 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왜 그게 발생이 될까요? 뭐, 그렇죠.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100개 정도밖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막 쌓이다 보면 이게 10만 개가 되고 20만 개가 되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느려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10%밖에 안 썼어. 근데 막 모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90% 넘게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느려지는 거지. 예. 그렇죠. 아니면 해킹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러한 느려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뒀다간 더 느려지는 거고 더 문제가 생각이 되니까 어찌됐건 개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델 재학습하고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우리 AI, SDLC는 이런 것들 모델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학습하고 파인 튜닝 하셔서 주기적으로 모델을 재학습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피드백. 당연히 사용자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기겠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편해, 저게 불편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 계좌 이체하는 거가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은행 가서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안 해. 다 핸드폰으로 해요. 요즘에 PC 꺼갖고 계좌 이체하시는 없잖아. 없어. 다 핸드폰으로 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에 잘 맞춰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 똥백장으로 계속해서 예, 우리는 그런 거 지원 안 해줘 이러면 사람들 다 고객들 다 날라가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원래는 그죠?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까지 쭉 유지보수까지 있었지만 실제 우리 AI를 다루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던 기획부터 운영까지 그 단계가 없어지고 뭐가 변경되는 건 아닌데 AI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AI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이 바뀌고 모델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냐면 데이터를 중심적이다. 우리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데이터는 물론 생각은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AI, SDS는 소위 말해서 시작이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윤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AI, SDLC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보시는, 들으신 거는 또 우리 AI 시대에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개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들을 쭉 살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